2m6cm의 큰 키에 포인트 가드로 뛰었던 매직 존슨은 큰 보폭을 동반한 엇박자 드리블에 이은 현란한 패스 묘기를 선보였고, 여기에 상대 수비수 대부분은 정신줄을 매번 잡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체 대학 토너먼트 우승, 그리고 아직 24살의 나이 NBA 5년차에 챔피언 2번, 플레이오프 파이널 MVP 2번, 스틸왕 2번, 어시스트왕 2번. 뭐야, 콩진호야? 암튼 젊은 나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슈퍼스타급의 업적을 찍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돈과 명예는 물론이고 미녀들까지 매직 앞으로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선수 생활을 넘어 남자 그 자체로서도 성공한 매직 존슨. 하지만 그에겐 딱 한 명의 눈에 가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래리 버드였습니다. 같은 신장의 같은 데뷔 년도인 그 둘의 첫 대결은 대학 토너먼트 결승전이었는데요. 거기선 매직이 버드를 이겼지만 NBA 무대에 첫 발을 들였던 79-80 시즌엔 리그를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드에게 패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인왕 대결이었고, 여기서 버드는 63표로 1등에 올랐지만 매직은 고작 3표에 그치는 바람에 그 둘의 신경전이 또 불붙기 시작했으며, 게다가 2년차의 버드도 리그 우승을 하면서 매직과 동일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라이벌의 플레이 스타일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명확했는데, 우선 두 명 모두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리바운드 등의 여러가지 부문을 다 해내면서 경기를 이끄는 올라운더 선수였습니다. 다만 매직은 속공 같은 빠른 템포 때 그의 진가가 가장 크게 발휘되었고, 반대로 래리 버드는 비교적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워낙 농구 지능이 넘사벽이다 보니 게임의 흐름과 상대방의 움직임을 두수, 세수 더 내다보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과 공 받고 난 뒤 거기서 파생되는 포스트업 혹은 간결한 패스, 그리고 슛터치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버드의 강점은 무엇보다 페이크 같은 속임수를 이용해서 빈틈을 만들어낸 뒤 공격을 마무리하는 데에 있었으며, 공격과 수비 그의 모든 플레이에는 항상 상대에게 밀리지 않는 힘과 유리한 고지를 잡아내는 예측력이 수반되어 왔습니다. 많은 NBA 팬들의 관심 속에서 매직과 버드는 여러 번 맞붙었지만 이건 모두 정규 시즌일 뿐이었고, 게다가 전적도 서로 막상막하였는데, 그러나 5년차 83-84 시즌 플레이오프, 드디어 누가 더 위인지 판가름 나는 대결이 결승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자 서부와 동부 진영에서 강팀들을 쓰러뜨린 뒤 최종 무대에서 만난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 경기 시작 전 매직과 버드의 신경전은 매우 날카로웠으며, 이제까지 레이커스가 보스턴에게 결승전에서 7번 만나 모두 참패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인지 레이커스 팬들은 초흥분 상태였고, 보스턴 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NBA 우승을 앞에 둔 두 라이벌의 첫 결승 7판 4선승이 시작되었고, 치열한 접전 끝에 매직은 18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1차전을 6점 차로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2차전 또한 원정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매직은 27득점이나 하였고, 경기 종료 18초 전엔 레이커스가 2점차 앞서 있으면서 공격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보스턴의 필사적인 압박 때문에 동점이 되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매직이 연장전 막바지 3점을 노려하는 상황에서 어버버하다 실수를 한 탓에 2차전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매직은 열받았는지 3차전 홈에서 무려 21개의 어시스트를 꽂으며 33점 차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2차전 때처럼 또 4차전 연장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귀중한 자유투 2개를 모두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80%의 성공률을 자랑했던 자유투가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된 레이커스는 곧바로 버드의 끝내기 샷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차전이 동점으로 끝난 결승전은 또 1승씩 주고받으면서 7차전 직전까지 와버렸고, 경기 분위기는 더욱더 과열되었는데요. 양측 선수들은 좀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릴 정도로 매우 민감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둘 중 누가 더 위인지 끝을 봐야 하는 마지막 경기. 여기서 매직은 16득점 15어시스트를, 버드는 20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원정 경기라 그런지 보스턴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거기에 매직의 공격이 번번이 막혔고, 이때 35%의 저조한 슛 성공률과 무려 7개의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결국 우승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매직은 전국의 NBA 팬들 앞에서 버드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패배 이후 독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다음 시즌부터는 매직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고, 다른 팀원들 또한 이를 갈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나에게 정규 시즌은 보스턴과의 2경기와 나머지 80경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직은 버드 외엔 관심이 없었으며 그 2경기 동안 양팀 선수들은 마치 서로 못 잡아먹고 안달릴 정도로 살벌하게 뛰었습니다. 매직은 복수를 위해, 버드는 자신이 매직보다 확실히 위라는 걸 증명하고자 서로 또 한 번의 결승 무대를 목표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정말로 운명의 장난이지 그 둘은 자신의 팀을 각각 서부와 동부의 1등으로 만들었으며 플레이오프 1, 2, 3라운드를 전부 격파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굴욕을 되갚아주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매직은 1차전에서 34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초반부터 버드의 득점과 어시스트에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매직은 2차전부터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스틸이면 스틸, 그리고 득점, 어시스트 등 1년 전 연장전 때 저질렀던 과오로 덮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필사적 의지로 항상 선봉에 뛰어들었고,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경기를 뛴 건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였기에 그 결과 레리 버드와의 결승전을 시리즈 4대2로 이겼습니다. 매직을 비롯해 이날 복수만을 기다렸던 선수들은 세상이 떠나갈 듯 기뻐했고, 게다가 이 우승은 이제까지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8번 깨지고 처음으로 얻은 거였기 때문에 레이커스 팬들에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우승과 명예를 되찾은 매직 존슨. 하지만 버드와의 전적은 1대1로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NBA 중심에 서 있는 이 둘에게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레이커스와 보스턴은 그 어떤 팀들보다도 가장 많이 결승전에서 부딪혀왔었던 라이벌 구단이었고, 매직과 버드가 그 팀의 수장이라는 것을 넘어 각각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라는 점과 한쪽은 흑인이고 한쪽은 백인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목을 안 끌래야 안 끌 수가 없는 흥행 요소였습니다. 7년차 85-86 시즌에 접어든 매직 존슨은 버드 하나만을 목표로 계속 정진하였고, 자신의 전매 특허인 드리블 후 노룩 패스와 강하게 내리꽂는 바운드 패스로 어시스트 왕을 그 다음 시즌까지 2번 연속 차지하였습니다. 게다가 또 팀을 정규 시즌 서부 1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으며 매일 매직의 기록을 체크하고 경기에 임했던 버드 또한 보스턴을 2년 연속 동부 1위로 이끌었는데요. 그렇게 죽어도 지기 싫어했던 그 둘은 플레이오프 1, 2, 3 라운드를 뚫고 결승 무대에 올라왔으며 이번엔 진짜로 누가 더 위인지를 결정하는 세 번째 대결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2번 모두 1, 2차전을 보스턴 원정에서 치렀지만 이번엔 레이커스 홈구장부터 시작한 덕분인지 매직은 그 어떤 때보다 코트를 거리낌 없이 날아다녔고 시작 2경기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맞이한 3차전 때에는 둘이 열이 올랐는지 갑자기 득점 경쟁을 벌였고, 비록 팀은 졌지만 매직은 30점을 낸 버드보다 한 골 더 많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2대1로 앞서고 있지만 원정을 연달아 2번이나 더 치러야 하는 상황. 부상으로 몇몇 핵심 선수들이 빠져있는 보스턴이었지만 버드가 있는 이상 이기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매직 존슨이 여기서 쐐기를 받고 말았습니다. 4차전 경기 막바지 1점 차로 지고 있던 긴박한 상황에서 쏘아올린 매직의 훅샷은 그물을 통과하였고, 곧이어서 쏜 버드의 슛은 골대에 튕겨버리고 말았으며 이 게임에서 탄력을 받은 매직은 5차전을 내주고 6차전 홈으로 버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 무려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3점 차로 승리함과 동시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자리에서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버드를 완전히 이긴 매직 존슨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이땐 몰랐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불지펴준 버드를 다시는 결승전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흘러 12년차 90-91 시즌이 끝날 무렵, 그동안에 그는 5번의 우승, 4번의 어시스트 왕, 그리고 정규 시즌 MVP와 파이널 MVP 각각 3번 등 레전드 반열의 업적을 이루어냈는데요. 게다가 아직 31살이고 실력도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팬들은 매직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연 은퇴를 하고 마는데, 사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과의 콘돔 없는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HIV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 것이었고, 이 바이러스의 증폭을 막지 못해서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면 에이즈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즉 매직은 아직 에이즈 보균자였기에 바이러스 억제 치료만 받으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에이즈는 죽을 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우선은 NBA를 떠났습니다.
그 후 반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매직은 자신의 몸이 괜찮다라는 소식을 계속 보내왔고 올스타 투표 때는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로부터 65만 표나 받았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매직은 자신이 건강하고 실력이 건재하다는 걸 몸소 보여줬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차출되어 금메달까지 따왔습니다. 그리고 93-94 시즌 중간엔 레이커스 감독직을 잠시 맡았으며 95-96 시즌 도중에는 선수로 다시 뛰기까지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나이는 36살, 몸은 후덕해지고 기량은 떨어진 상태였기에 팀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고 그저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자 한 팬서비스 차원의 복귀라고 볼 수 있었으며 시즌이 끝난 뒤로는 완전 은퇴 후 사업가로 그리고 레이커스 운영진으로서 제2의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NBA는 인기가 없었고 심지어 결승전을 녹화방송으로 내보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현란한 플레이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매직 존슨과 그의 유일한 적수였던 레리 버드의 등장으로 인해 저절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고 이에 팬들은 크게 열광했으며 그 덕에 죽어가던 NBA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에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렸던 매직과 버드는 그래도 경기장을 벗어날 때만큼은 서로 가깝게 지냈으며 존재만으로 선수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어줬기에 정말 만화에서 등장할 법한 좋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매직이 에이지로 은퇴한다고 했을 때 버드는 살면서 처음으로 농구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슬퍼했고 몸도 아픈 마당에 마음까지 지쳤기 때문에 1년 뒤 그도 농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열렸던 버드의 은퇴식에선 매직이 보스턴 티를 입고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둘은 현역 시절 동안 서로가 보여줬던 뜨거운 스포츠맨십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이는 현재까지 많은 선수들의 은퇴식 중 가장 뭉클한 퍼포먼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렇게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는 NBA 역대 최고의 친구이자 라이벌로 팬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